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공격당해 쓰러진 야당 대표. 무슨 논란의 여지가 있을까요? 살아남은 게 천운이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논란이 되는 걸까요? 이게 가짜라고요? 치료를 위해 서울로 헬기 이송된 게 특혜라고요?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됐을까요? 적어도 인간의 생명 앞에서는 이러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진영을 떠나 최소한의 지켜야 할 선마저 무너진 대한민국. 씁쓸하기만 합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까요? 제가 이번에 이재명 대표님의 수술을 집도하였습니다. 전 국민의 관심이 많은 사건이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도 좀 있어서 수술 전후 결과에 대해서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술에 이르게 된 경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2021년도부터 서울특별시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중증외상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이고요. 중증외상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상외과 세부 분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외상센터에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고요. 서울대병원에 외상센터가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건 당시에 이제 부산대 번역외상센터장과 당시에 서울대병원의 응급의료센터 당직 교수 그리고 외상센터 당직 교수와 연락이 돼서 이재명 대표님의 이송을 결정하였습니다. 당시에 목 부위에 칼로 인한 자상으로 인해서 송목정맥, 한자 말로는 뇌경정맥이라고 하는 송목정맥의 손상이 의심되었고 기도 손상이나 송목동맥의 손상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송을 결정했고 목 부위는 혈관, 신경, 기도, 식도 이런 중요한 기관들이 몰려있는 곳이어서 상처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깊이 찔렸는지 어느 부위를 찔렸는지가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목 정맥이나 목 동맥의 혈관 재건수는 난이도가 높은 수술입니다. 그래서 수술의 성공은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이고요. 따라서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산대병원의 전원 요청을 받아들였고 저희가 중환자실과 수술실을 준비하고 정해진 대로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수술 소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측의 목 빗근 흉쇄 유돌근이라고 한자말로 하는데요. 목 빗근 위로 1.4cm의 칼로 찔린 자상이 있었습니다. 근육을 뚫고 근육 내에 있는 동맥이 잘려 있었고 많은 양의 피떡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육을 뚫고 그 아래에 있는 송목 정맥이 앞부분이 원주로 치면 60% 정도가 예리하게 잘려 있었고 피떡이 많이 고여 있었습니다. 송목 동맥은 정맥의 안쪽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다행히 동맥의 손상은 없었습니다. 주위에 뇌신경이나 다른 식도나 기도의 손상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차 감염이 우려돼서 충분히 세척을 진행하였고 찢어진 송목 정맥을 1차 봉합하여 혈관 재건수를 시행했습니다. 꿰맨 길이는 약 9mm 정도입니다. 추가로 근육에 본 피떡을 다 제거하고 잘린 혈관을 클립을 물어서 다 결착을 하고 세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떡이나 고름이 수술 부위에 보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수술 부위에 배액권을 집어넣고 상처를 봉합하였습니다. 수술은 1월 2일 14시 20분부터 16시 20분부터 18시까지 1시간 40분이 걸렸습니다. 마취는 2시간이 걸렸습니다. 세 번째로 수술 후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혈관 재건수를 한 뒤에는 중환자실을 치료하는 게 원칙입니다. 수술 부위에 출혈이 발생하거나 혈전이 생기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고요. 다른 장기의 손상이 나중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잘 회복하셔가지고 지금 수술 다음날 병실로 이송되었고 현재 순조롭게 회복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칼로 인한 외상의 특성상 추가적인 손상이나 감염
그리고 혈관 수술한 부위에 합병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과는 조금 더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술을 담당한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4일 이 대표가 수술 뒤 순조롭게 회복 중이나 추가 감염 등의 우려로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태라며 기자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 대표 담당 의료진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한 건 처음인데요. 이로써 수많은 가짜뉴스와 억측, 뇌피셜로 쏟아낸 카더라 기사들을 한 방에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대표 수술을 집도한 민승기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수술 뒤 다행히 잘 회복해서 수술 다음날 일반 병실로 이송돼 현재 순조롭게 회복하고 있다면서도 칼로 인한 외상 특성상 추가 손상이나 감염, 혈관 합병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경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흘째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는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감염이나 합병증 우려가 있는 만큼 경과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의료진은 밝혔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헬기 이송한 걸 두고 특혜 의혹이 제기된 데에 대해서는 서울대병원은 난이도 높은 수술이어서 부산대병원 측 요청을 받아들인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부산대병원은 가족의 뜻을 존중했다. 헬기 이송은 가장 나은 방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술 이후 물만 섭취하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같은 날 병원에서 제공한 죽으로 점심 식사를 했다고 당 관계자가 전했는데요. 서울대병원 측은 이 대표가 순조롭게 회복 중이지만 감염이나 합병증 우려가 있어 경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족과 의료진 등 극소수 관계자들만 제한적으로 병실을 드나들면서 외부인의 면회는 당분간 받지 않을 예정으로 알려졌는데요. 병상에서 당무를 보는 것도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당내의 관측입니다. 서울대병원은 환자인 이 대표의 동의를 받았다며 수술 이틀 만에 직접 언론 브리핑에 나섰는데요. 특히 이 대표가 부산에서 수술하지 않고 헬기로 이송된 게 특혜 혹은 갑질이란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대체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 특혜가 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우선 제1야당 대표는 국가의전서열 8위의 주요 인사입니다. 당연히 생명이 위중한 상태에서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 이송을 결정한 건데요. 물론 여기에 가족들의 의견도 포함된 결과였습니다. 이걸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 없는 거죠. 이에 대해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은 먼저 요청한 게 아니었고 일부 의사들이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며 이송을 반대하기도 했지만 이 대표 가족의 뜻에 따라 옮기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송을 해야 한다면 헬기가 가장 나은 걸로 판단했고 서울대병원에서 즉시 수술이 가능하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체 이게 왜 논란이 되는 걸까요?